불구하고 이제 재밌겠다는 생각에 내기를 했다. 이걸 부금 없이 그냥 읽는 거야? 진짜 방송 짬밥 뭐로 먹은 거야? 부금 있는데 안 들려요? 이 부금이 안 들려? 자, 다음 이야기. 5개의 싹싹한 이야기. 당시 쓰니가 중1일 때 12시에 학원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그 시간대에 사람은 거의 다니지 않았고 마침 비가 오는 날이라 학원가에도 모두 불이 꺼져 있는 길거리였다. 집으로 걸어가던 도중 목이 말라 길에 있는 음료수 자판기에서 포카리 스웨트를 하나 뽑아 먹으려던 중 옆에서 소리가 들렸다. 뒤를 돌아봤지만 골목엔 나뿐이었고 당시 학원을 많이 다녀 스트레스와 몸이 허약해져서 헛것이 들린 거라고 생각한 홍붕이는 아무 생각 없이 음료수를 뽑아서 다시 골목을 걸었다. 근데 저도 약간 이런 적이 있어요. 저도 옛날에 약간 좀 스트레스는 아니고 몸이 좀 약해져가지고 몸이 좀 허약했는데 그때 제가 당시에 이제 알바를 하던 저녁에 이제 알바하던 그 때였거든요. 아, 근데 공부 때문에 허약해졌던 건 아니고 나는 아무튼 몸이 좀 약해졌을 때, 몸이 좀 안 좋았을 때. 근데 그때 진짜 내가 가게 카운터에 딱 나갔는데 어떤 사람이 쭈그려가지고 앉아 있는 거야. 저 그 좀 카운터 다 안쪽에. 내가 뭐지? 여기 알바는 이제 나 혼자 하니까 이거 사람이 이제 있을 수가 없으니까 뭐지? 하고 이렇게 다시 이렇게 깜빡해가지고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약간 근데 기가 허해지면 좀 그런 헛것이 보이는 경우가 있다. 아무튼 자, 빽빽하게 자리 잡은 건물 틈 사이로 뭔가가 보였다. 머리는 엉덩이까지 내려온 축 처진 긴 생머리에 키는 2m 가까이 돼 보이던 한 형체가 건물 틈 사이에 서 있었다. 난 아무 의심 없이 그냥 담배를 피러 온 사람이겠거니 하고 생각했지만 이내 머리에 흠칫 생각이 하나 들었다. 비가 오는 날에 우산 없이 담배를 피면 불이 꺼질 텐데? 순간 오싹한 기운이 감돌아 다시 그곳을 바라보았을 때는 아무런 형체가 없었다. 이내 다시 내가 요즘 늦게까지 공부하느라 기가 약하구나 싶어 얼른 집으로 돌아가 씻고 침대에 누웠다. 잠깐 잠을 자고 다시 공부를 하려 생각한 나는 불을 끄고 조그마한 LED 등을 켜 눈을 감고 있었다. 하지만 갑자기 문이 혼자 끼익 소리를 내면서 조금씩 열렸다. 순간 문 쪽을 본 나는 괜히 불안하여 문을 아예 닫고 다시 쪽잠을 청하였다. 심지어 불까지 켜고 말이다. 환한 방 안에서 잠을 청하던 나는 안정감이 들어 편하게 잠이 들었다. 얼마나 잤을까? 갑자기 온몸이 속박당한 것처럼 움직이지도 않고 눈도 떠지지 않았다. 이것이 말로만 듣던 가위였을까? 어떻게든 일어나려고 했지만 몸이 전혀 움직이질 않았다. 당황하여 허둥지둥하던 찰나 문득 떠오른 것이 있었다. 그것에게 온갖 욕을 하면 그것이 달아난다는 것. 나는 속으로 이 씨발년아, 족같은 년아, 입에 담지 못할 험한 말을 강하게 속으로 내뱉었다. 한 5분쯤 내뱉었을까? 몸이 서서히 풀리며 바로 일어났다. 시간은 3시간이나 지나 있었다. 어떠한 주작 없이 일어나고 시계를 봤을 때 시간은 4시 44분이었다. 살면서 처음 겪은 가위를 겪은 나는 다음날 엄마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그러자 엄마가 하는 말이 너 방 수맥 흐르는 방이야. 엄마도 그 방에서 자다가 너랑 어떤 여자랑 웃으면서 떠드는 소리 들었고 너 어렸을 때 달아놓은 다트 새벽에 자기 혼자 흔들흔들 거린 적 있어. 라며 담담히 말아줬다. 근데 그런 방을 그냥 그 쓰니가 쓰도록 그냥 냅둬? 그거 말도 안 해줘? 게다가 누웠을 때 머리가 북쪽으로 향해 있었기에 그것이 찾아오기에 최적화된 환경이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정도면 아니 근데 왜 이걸 이 사실을 알면서도 왜 어머니께서 침대 머리도 이렇게 그 일을 겪고 트라우마나 공포심이 남아있진 않지만 무고였던 나는 혹시나 몰라 염주를 매달고 침대에 머리맡을 동쪽으로 향하게 바꿔 음기가 찾아오지 않게 하였다. 곧 성인이 될 나는 지금은 하나의 경험으로 썰로 이 이야기를 얘기할 수 있지만 당시 중1 잼민이었던 홍붕이는 한동안 두려움에 떨며 살았다는 오싹오싹한 이야기다. 안녕하세요, 유튜브 유입니다. 시직 다시 보기 재밌게 보고 있어요. 국내생이라 글 쓰는 것이 서툴 수 있습니다. 허허. 참고로 저는 귀신? 그딴 건 없어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재미있는 기억이 있어서 참여합니다.
아주 추웠던 논산에 육군으로 입대한 저는 운이 좋게도 시설이 매우 좋은 상급 부대에 배치받았었습니다. 훈련소를 수료하고 나서 초원 부대에 배치받았을 때의 첫인상은 마치 아주 최근에 지어졌고 부지가 매우 넓은 대학교를 보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저의 보직은 지휘 통제실 상황병이자 CCTV 관측병이었습니다. 대략 이런 느낌의 방에서 24시간 근무했습니다. 앞쪽 벽면에 붙어있는 졸라 큰 화면에는 부대를 둘러싼 울타리와 부대 내부 곳곳에 설치된 CCTV가 띄워져 있고 병사는 그걸 보면서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며 상황병 일을 합니다. 매일 8시간씩 저곳에서 전방에 커다란 화면만 보고 있었기 때문에 상병을 달 때쯤에는 거의 저 방이 제 집처럼 느껴졌습니다. 저기서 계속 보고 있는 거구나. 참고로 저 방에는 병사 2명, 간부 2명이 24시간 근무를 합니다. 근데 들어와서 잠만 자가지고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문제의 날에는 22시에서 6시 구간의 야간 근무였습니다. 선임과 같이 근무를 돌았기 때문에 4명 중 깨어있는 사람은 저뿐이었습니다. 야간 근무에는 할 일이 정말 아무것도 없어서 그냥 눈 뜨고 8시간 동안 아무 변화 없는 CCTV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보기만 CCTV 시발 볼 해야 거도 했습니다. 없어서 당직 사령 착하고 좋은 사람이면 같이 TV 본다 참고해라. 다른 날과 다른 점도 딱히 없었고 굳이 다른 점을 고르자면 제가 근무에 투입되는 22시 직전까지 부대 내에서 장성급들이 회식을 늦게까지 하고 난 후였습니다. 새벽 1시 정도였습니다. CCTV로 전 구역을 보고 있었습니다. CCTV를 근 1년 가까이 봤기 때문에 대충 휙 봐도 다른 점이 있는지 알 수 있었는데 그때 제가 본 화면에는 분명하게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새벽 1시에는 이상한 점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넓은 부대에서 깨어있어야 하는 건 그 방에 4명 뿐이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전 제 눈을 의심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다름 아닌 사람의 실루엣이 제가 있는 방의 바깥에서 닫혀진 지휘통제실 방문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가로로 누워서 손으로 벽을 잡고 얼굴만 빼꼼 나온 상태로 말이죠. 여기서 가로로 누워가지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다는 거 아니야. 바로 옆에서 야, 구도 좋다. 입체적이다. 이게 확 된다. 전 그것을 보자마자 제가 있는 곳은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에 너무 무서워서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미치는 줄 알았어요. 무언가가 있으면 안 되는 곳에 사람 형태를 한 무언가가 문 밖에서 저를 바라보고 있다는 생각에 너무 두려워서 짧은 찰나에 선임을 깨워야 하나 고민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눈을 감고 제발 야간이라 헛것을 본 것이라고 믿고 심장이 진정될 때까지 두 손 모아 기도했습니다. 다시 눈을 떴을 때는 그 이상한 존재는 없었고 저는 제가 최근 야간 근무를 너무 많이 써서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시간이 지나 새벽 2시가 되었고 2시에는 당직 부관과 함께 부대 순찰을 돌아야 했기 때문에 저는 당직 부관을 깨워 둘이서 순찰을 나갔습니다. 아까 본 장면이 자꾸 떠올라 문을 나설 때부터 당직 부관을 먼저 내보내고 나서야 안심하고 나갔습니다. 저희는 불이 모두 꺼진 큰 건물을 한층 한층 손전등 불빛에 의존해서 함께 어색한 산책을 했습니다. 장성급이 회식했던 식당에 도달했을 때였습니다. 저희가 식당에 들어서자마자 불이 모두 꺼진 안쪽 조리실에서 우당탕 소리와 함께 인기척이 느껴지는 겁니다. 순간 간부는 저를 쳐다보며 너도 들었지? 라는 말과 저 또한 그렇다고 했고 거동수상자라고 생각한 저희는 바로 3단봉을 들고 마스터카드로 조리실로 향하는 문을 열어 들어가 확인을 한 결과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직후에 저희는 그것이 귀신인가 하며 서로 마냥 무섭다며 오도방정을 떨었지만 조금 생각해보니 오늘 있었던 회식에서 남은 술을 훔치기 위해서 병사가 몰래 온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병사들이 자고 있는 본부대에 연락해서 인원을 전원 체크한 결과 인원수는 틀리지 않았고 그 짧은 시간 동안 식당에서 본부대로 가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한바탕 소동이 있었지만 당직 부관은 그냥 헛것을 들었다고 생각하고 넘겼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아침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 CCTV 속 가로로 튀어나온 존재와 식당의 인기척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그것은 우연이었을까요?
PS 전해 듣길 저희 부대가 세워지기 전에 과거 이곳에 자살한 사람과 고문으로 죽은 사람이 많았다고 합니다. 자, 다음! 무서운 이야기. 25살에 모쏠에 대가리가 존나 크고 모발이 얇아지고 탈모가 진행되고 있는 안경 쓴 여드름 오타쿠가 있었는데 그게 나였던. 역시 군 생활이 제일 무서워. 동행. 안녕하세요. 유튜브를 통해 들어온 유유입니다. 여태 유튜브만 보다가 처음으로 홍신님 방송을 보던 날 냠냠 특집 이벤트를 한다고 하시길래 2일 동안 많은 고민을 한 후에 재미있을 것 같아서 준비해 만들어 보았습니다. 부금과 함께 무서운 이야기 단골 부금 BGM 모음 1탄 이거 들으면서 한번 가볼게요. 본인 실친 군 생활 시절 겪었던 120% 실화 바탕임. 본인 이야기 중간중간 비속어가 조금 섞여 있으며 이해심을 돕기 위해 친구를 그냥 본인으로 칭하겠음. 본인 친구 아직도 이때 당시 이야기 해달라고 하면 목소리 떨리고 울먹거림. 자기 피셜 평소엔 상남자 고칩 고트. 당시 상황 약도 친구에게 그려달라고 함. 약도 그림과 그때의 상황과 비슷하다고 했던 사진을 첨부하며 이는 각 상황별 이해심을 돕기 위해 숫자가 나오면 약도 참고하길 바람. 부대명 및 실명은 비공개. 이야기를 위해 가명을 쓰겠음. 이렇게. 자, 바야흐로 2013년 3월. 본인은 눈 한 번 오면 50cm가량 쌓이는 철원에서 근무를 했었음. 본부대 예하 부대여서 깊은 산속 2개의 중대만 있는 작은 부대였음. 그 시절 야간에 발전기를 돌려서 전기를 수급해야 하는 진짜 허름한 부대임. 약도에 나와있다시피 이 중대가 본인 중대. 본인은 예전부터 행복한 응고를 존나 빨아서 분대장이 아닌데도 상말부터 당직 부사관 되었음. 보통 분대장을 달아야 당직 부사관이 될 수 있음. 새벽 후문 위병소 근무 교대 시간이 다가와서 자고 있던 본인을 다음 근무 교대를 위해 정민수 상병이 날 깨웠음. 당직 부사관님, 근무 교대 시간입니다. 총기 휴대 다 하였고 그대로 나가시기만 하면 됩니다. 오케이 가자. 행보관실에 들러 주무시고 계시는 당직 사관 확인 후 출발. 그 당시 군 생활은 후임들이 복장 준비를 마치고 총기까지 챙겨놓은 후 선임을 깨워 근무를 나가는 게 일상적임. 총기 보관함 열쇠는 내가 가지고 있지만 모두가 잘 밤에는 유연한 근무 준비를 위해 후임들이 알아서 쓰고 돌려놓음. 여기서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구나. 야산까지 가야 돼? 이렇게 걸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야산 지나서? 좀 빡센데? 약도를 보시다시피 이중대에서 후문 위병소를 가려면 수송부를 지나 1차 중문 2번을 개방해야 함. 그 후 1차 중문을 지나서 좌측으로 꺾으면 후문 위병소를 가기 위한 작은 야산이 있음. 그 산은 진짜 가로등 하나 없고 불빛 한 점 보이지 않는 야산임. 근데 1년 동안 다니던 곳이라 눈 감고도 앞서 말했다시피 부대가 존나 허름해서 그냥 분위기 자체가 시설도 개좆 구리고 음침함. 산을 올라가면서 본인은 담배를 한 대 태우는 게 루틴임. 야야 산에서 담배 피면 어떡해. 산불나잖아. 아 민수야 너도 짬 찼으니까 한 대 피워. 피면서 가자. 상수야 니는 아직 짬 안 됐으니까 짬 때면 피고 좀만 참아.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아이 존나 하기 싫네. 이 군생활도 2달 뒤면 끝난다. 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렇게 본인의 얼마 남지 않은 무료한 군생활의 신세 한탄과 심심한 대화를 하며 아무 일 없이 산을 지나 후문 위병소가 보이기 시작했음. 근데 우리 부대는 특이하게 수화 2번함 1차 수화를 50m 거리를 두고 진행. 야간경 50m를 전 근무자가 확장기로 좌로 1보 우로 2보 앉아 일어서 등을 시킴. 무사 통과 후 2차 수화를 하러 다가가는 중이었음. 2차 수화는 군대 다녀온 사람이라면 다 알 거임. 암구 손들어 구구절절. 그래서 2차 수화를 해야 하는데 전 근무자 2명이 날 뻔히 쳐다보는 거임. 뭐하냐? 수화 안 하냐? 근무교대 안 할 거야? 당직 부사관님 무슨 일 있으십니까? 왜 혼자 오십니까? 뭐라는 거야 미친놈아. 저 새끼들 지금 뭐라? 아무도 없는 거임. 나 분명 애들이랑 대화까지 하면서 걸어왔는데 심지어 어깨에 메고 있었던 총까지 없음. 와?
방탄모아 탄띠만 착용하고 있었음. 팔다리 힘 다 빠지고 몇 분을 혼돈 그 자체 제정신이 아니었음.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어서 벙쪄있는 와중에 전 근무자 최하늘 일병이 입을 열었음. 저 당직 부서관님 1차 수화할 때도 혼자 계셨습니다. 헉! 무슨 일인지 몰라서 우선 통과시켰습니다. 뭐라는 거야? 내가 애들이랑 얘기하면서 왔는데 몹시 무섭고 혼란스러운 상황이지만 확인을 위해 중대로 전화를 걸었음. 뚜루루루루루 뚜루루루루 딸컥. 통신보안 이중대 상병 정민수입니다. 헉! 나랑 같이 걸어오면서 이야기했던 놈이 왜 행정방에 반에 있는 거임? 야, 너 진짜 뭐냐? 죄송합니다. 근무교대 가려 하는데 당직 부서관님이 안 계십니다. 저희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서 대기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당직 부서관님 오시면 바로 근무교대 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뭐라는 거야 미친놈아. 네가 나 깨우고 나랑 얘기하면서 걸어왔잖아. 잘못 들었습니다. 저희 근무교대 준비 마치고 행정반 오니까 당직 부서관님 안 계셔서 대기 중이었습니다. 이후 대화 내용은 서로 입장 표명하기 바빴음. 무튼 사태 파악과 상황 정리 중이었음. 어쨌든 군대 안의 시간은 흘러가야 함. 정상적인 근무 교대를 위해선 총기를 보관한 열쇠를 가지고 있는 내가 다시 그 산을 넘어가야 했음. 이 상황을 겪고 나 혼자 다시 어떻게 되돌아감. 그래서 한 번 더 행정반에 전화를 걸어 행보관실에서 현 상황을 꿈에도 모르고 자고 있는 당직 서관님을 깨워서 자초지종 설명드림. 이 상황에 어이가 없는 당직 사관님에게 욕이란 욕은 존나 처먹고 본인이 지금 너무 무서워서 한 발짝도 못 움직이겠으니까 당직 사관님께서 애들 인솔해서 군무교대 와달라고 부탁함. 이후 잔뜩 화가 나 있는 모습으로 인솔해 오셔서 뱉어내는 육두 문자와 함께 이상한 사람 쳐다보는 눈빛. 어찌저찌 근무교대를 정상적으로 마치고 행정반 복귀 후 당직 사관님께 또 존나 욕먹고 개털림. 그리고 생활관으로 돌아와 경직된 몸과 마음의 안정을 취하며 아침이 되고 중대장님 출근 후 중대장님에게 자초지종을 설명드린 후 행정반 내부 CCTV를 열람하기 청함. 그 시간에 내 모습을 보고 정말 싶었음. 아, 그러니까 무섭다. 이거 진짜 무서운데? 혼자 나갔는지 아니면 누구와 함께 나갔는지. 중대장님은 너의 말이 진실이던 거짓이던 사실 확인 후 너의 정신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이러한 개인적인 문제로 인해선 CCTV는 열람할 수 없다라고 하심. 그냥 작은 일이니까 큰일 만들지 말자고 넘어가자라는 말투. 그 후로는 근무교대할 때 그날의 일들로 인해 무서워서 근무교대자들을 앞세워 다니고 얼굴도 계속 확인함. 나 원래 대화도 몇 마디 안 하는데 계속 말붙임. 너 누구야? 확실해? 맞지? 오늘 저녁 뭐였음? 등등. 그렇게 그날의 진실은 아무도 모름. 나조차도 의문점인 게 있음. 약도를 참고하면 20에서 25분이라는 근무 교대 이동 시간 동안 내가 뭐에 홀린 듯이 그 당시에는 왜 뒤를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던 걸까? 나와 시시콜콜한 무서워. 시시콜콜한 대화를 했던 그들은 누구? 나는 근무 교대 시 총을 어깨에 메고 총기 개머리판을 만지는 습관이 있는데 난 분명 총기를 만졌음. 그러나 상황 파악 중 총기가 없다는 걸 뒤늦게 알았음. 내 총기는 행정반 총기 보관함에 들어있었음. 그럼 나에게 총을 쥐어준 사람은 누구? 나는 그날 무엇에 홀린 걸까? 진실은 11년이 지난 지금도 모른다. 다만 그날 분명 길지 않은 대화를 한 누군가 있었고 나는 그들과 동행했다는 것이다. 헉! 무섭다. 얘 진짜 무섭다. 남배 앞뒤는 곡선 설정이 탁월했습니다. 짝짝. 다음 이야기. 내 인생 가장 이상했던 경험. 안녕하세요. 홍씨가 공포설 낭독회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한번 끄적여보는 치수입니다. 이 일은 제가 실제로 겪었던 일임을 알립니다. 때는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이던 시절 1학기 기말고사를 앞둔 중요한 때였습니다. 당시 저는 1학년 성적이 거의 던진 수준이었기 때문에 2학년이 되었던 그때 공부 스트레스가 심하게 있었습니다. 때문에 사람과 대화를 잘 할 때 예민하게 반응하고 개띠껍게 말을 했었죠. 그 점을 저 또한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딜 가든 사람들과 말 섞는 걸 피하려고 했어요.
친구들은 항상 그런다고 성적 안 오른다, 공부한다고 오버 떤다 등등 저에게 상처를 주는 말들만 했기 때문에 인스타 팔로우도 거의 끊고 거의 준 왕따 비슷하게 살았습니다. 어딜 가나 사람이 없는 것을 선호했고 때문에 스터디 카페도 사람이 없는 1시 이후에만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은 좀 달랐습니다. 스터디 카페에 항상 사람이 반 정도는 있어야 하는 11시쯤에 웬일로 사람이 없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개꿀이다 생각하고 스터디 카페에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2시간쯤 공부했나? 시간은 새벽 1시가 되었고 스터디 카페엔 저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사람도 없고 2시간 동안 풀 집중을 갈겼던 탓에 졸음이 몰려왔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잠에서 깨고 난 뒤 물을 마시러 휴게실에 갔습니다. 그렇게 10분 정도 핸드폰을 하며 물을 마시다 정신을 차리고 자리로 다시 돌아왔는데 계속 뒷자리에서 누군가가 저를 쳐다보고 있다는 느낌이 확 들었습니다. 이상하다 생각하던 중 갑자기 띠링! 퇴실까지 1시간 남았습니다. 다름 아닌 퇴실 알림 문자가 온 것입니다. 저는 남은 1시간이 아까웠던 탓에 이상한 느낌은 뒤로 하고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인강을 보며 30분쯤 공부를 했나? 희미하게 남자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희미한 소리였기에 알아들을 수도 없었고 아무것도 아니다 생각한 저는 무시하고 계속 공부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점점 커지더니 너 누구야? 라는 목소리가 뚜렷하게 들렸습니다. 당시 저는 이어폰을 끼고 인강을 듣고 있었던 중이기에 너무 깜짝 놀래 인강에서 나온 소리인가? 하고 부분을 다시 들어봤지만 너 누구야? 하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인강 소리가 아닌 목소리가 이어폰 소리보다 더 크고 선명하게 들렸다는 것에 공포를 느낀 저는 그대로 짐을 싸 도망치듯 뛰쳐나왔습니다. 하지만 스터디 카페에서 저를 불렀던 귀신이 저를 따라온 건지 그 이후로도 갑자기 자기 전마다 야! 라고 하며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잘 때 ASMR을 들으며 자야 하는 사람이라 매일 이어폰을 귀에 끼고 자는데도 이어폰을 뚫고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급기야 꿈까지 매일 비슷한 꿈을 꿨습니다. 아무도 없는 병원, 아무도 없는 학교, 아무도 없는 스터디 카페 등 셀 수도 없는 꿈들에서 저는 아무도 없는 건물들을 돌아다니는 저를 봤습니다. 꿈속에서 마치 누군가를 찾는 듯한 저의 모습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잠도 제대로 못 자며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던 중 어느 날은 저희 할머니께서 갑자기 저희 집에 와 하룻밤 주무시고 가겠다고 하셨습니다. 당시 저희 가족들은 갑자기 자고 가겠다는 할머니를 보며 왜 그러실까 의문은 품었지만 문제가 될 일도 아니었기에 할머니와 함께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 할머니가 주무시고 간 날 이후로 신기하게도 저는 더 이상 이상한 꿈을 꾸지 않게 되었습니다. 원래라면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하지만 지난주 토요일 장난스레 가족들에게 이 이야기를 말했는데 가만히 듣고 계시던 할머니가 그날의 일을 말해주셔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의 일은 이러했습니다. 저희 할머니가 독실한 기독교 신자신데 기도를 하던 중 저희 집에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고 합니다. 때문에 저희 집에서 자고 가겠다고 하셨고 그렇게 자고 가는 그날 밤 저희 할머니께서는 머리가 엄청 큰 남자 귀신이 거실을 돌아다니는 걸 보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귀신을 본 할머니께서는 기도를 하며 그 귀신을 쫓아내셨고 때문에 제 꿈도 더 이상 이상한 꿈을 꾸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 생각엔 그 귀신이 스터디 카페에서 공부하던 귀신이었기에 머리가 아주 컸던 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무튼 전 이 사건 이후로 사람 없는 곳을 혼자 다니는 걸 삼가하고 있습니다. 공부도 전과 다르게 친구들과 함께 하려고 하고 있고요. 언제 어디서 이상한 것이 붙어 따라올지 모르니 여러분들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거는 처음 쓰는 건 이것도 근데 나름 무서운데요? 수업주의 몰래카메라 이거 아니 뭐야 이런 BGM을 켜놓고 읽어야 돼? 아니 이거 별로 안 무서운 거 아니야? 야 나 이거 옛날에 존나 많이 들었었는데 아 기다려 이거 거기서 들어 아니 나 맨날 이거 할 때 나 어렸을 때 이거 못 풀어가지고 맨날 아 씨발 뭐지? 이러면서 이 노래 존나 들으면서 아씨 뭐지? 이러면서 이게 딱 정답 틀린 거 넣으면은 세 번 이러고 이제 실패 성공 이거 나오거든요. 근데 실패하면 얘가 표정이 점점 안 좋아진단 말이야. 나다가 이러더니 실패 이런단 말이야. 아니 존나 열받아. 진짜
그 개꿀받아. 그거 생각나네요. 옛날 내 어렸을 때 추억이. 군 비하하지 말아달라. 오케이. 여러분 100% 실화이나 기억이 잘 안 나는 부분이 살짝 있어서 각색이 살짝 있다. 구어체랑 BGM을 켜놓고 읽기를. 때는 2020년 8월 무더운 여름날로 내가 일병 3호봉 때 이야기야. 우리 소대는 이은혁이라는 말년 병장이 있었어. 이은혁 병장은 직구순 취미가 하나 있었는데 바로 취침 소동 후에 당직 사관 몰래 소대원들과 함께 생활관에서 노는 거였어. 매일 노는 건 아니었고 주로 관리 감독을 이렇게 좆가라 아니 잠깐만 하는 당직 사관일 때만 가능했었어. 그나마도 짬찌인 내 입장에선 지옥 같았지만 말이야. 아무튼 노는 거라 함은 주로 마피아 게임이었어. 나는 오늘도 보나마나 좆도 재미없는 마피아 게임이나 하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웬일인지 이은혁 병장은 지금 상황 근무를 서고 있는 구현석 상병에 몰래카메라를 하자고 하더라? 말은즉슨 구현석 상병의 상황 근무는 23시 30분에 끝나기 때문에 근무가 끝나고 생활관으로 복귀하면 무섭게 놀래키자는 거였지. 우리는 구현석 상병의 근무가 끝나기 전까지 빠르게 시나리오를 짜서 어떻게 놀래킬지 구상을 했는데 일단 놀래키는 사람은 제일 짬찐 나와 내 마투임이 하기로 결정이 됐어. 마투임은 관물대 전투복을 걸어놓는 공간에 숨어있기로 하고 나는 관물대 맨 위인 완전 군장을 놓는 곳에 엎드린 채 완전 군장 커버를 뒤집어 써서 내가 완전 군장인 척 숨어있기로 한 거지. 아 여기 위에 사람이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구나. 오. 시나리오를 간략히 설명해주자면 일단 구현석 상병이 생활관으로 복귀를 하면 안 자고 기다리고 있던 이은혁 병장이 구현석 상병을 본인 침대로 불러서 간단한 스몰 토크를 하는 거야. 여기서 스몰 토크를 이제 여기 스몰 토크가 끝나고 구현석 상병이 생활복으로 환복하러 본인 관물대 쪽으로 걸어갈 때 관물대 공간에 숨어있던 내 마투임이 갑자기 튀어나와 구현석 상병을 놀래키는 거지. 근데 그림 잘 그렸다. 그리고 자는 척하고 있던 나머지 인원들이 하하호호 웃으면서 몰래카메라가 끝난 것 마냥 크크크 몰카다 병신아 라고 안심하게 만드는 거지. 그리고 구현석 상병은 안도한 채 자려고 2층 침대로 올라가 누울 때쯤에 내가 완전 군장 커버를 확 벗으면서 큰 소리로 왁 소리치며 다시 한번 놀래키는 것이 계획이었지. 근데 그림 잘 그렸다. 계획은 완벽했고 한 23시 15분쯤이었나? 나는 관물대 위로 조심스레 올라가 엎드린 채 완전 군장 커버를 뒤집어 쓰고 구현석 상병이 오기만을 기다렸어. 그렇게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갑자기 주변에서 웅성대는 소리가 들리대? 얼핏 들은 바로는 시간상 근무 끝난 지가 한참이 됐는데 왜 안 오냐는 소리였던 것 같아. 오랜 시간 엎드려 있었던 탓에 다리는 피가 안 통해서 계속 저려왔고 무릎도 으스러질 것 같은 고통임에도 아직 1병 3호봉밖에 안 됐지. 완전 군장 커버. 무슨 일 있냐고 왜 복귀 안 하냐고 서면서한테 주문하시면 만약 그 사이 구현석 상병이 들어오기라도 한다면 그렇게 해서 나 때문에 몰래카메라가 실패하게 한다면 그 이후에 일어날 내리 갈굼은 상상조차 하기 싫었기에 꾹 참고 버텼어. 야, 나 너무 슬픈 거 아니야? 고문이야, 고문? 그렇게 대충 10분 정도가 더 흘렀을까? 웅성거리던 소리가 갑자기 뚝 끊기더니 몇 초 후에 문이 끼익 열리는 소리와 함께 누군가가 들어왔어. 나는 드디어 올 게 왔구나 하고 생각했지. 그런데 씨발 뭐야? 아니 씨발 뭔데? 야 씨발 불 켜봐 빨리. 무슨 영문인지도 모른 채 갑자기 하나둘씩 소란스러워지더니 생활갈 분이 딱 켜지더라. 나는 뭐지? 라는 생각과 함께 커버를 살짝 들어올려 밖의 상황을 살펴보는데 다른 선임들 모두 머리를 움켜쥔 채 놀란 표정을 짓고 있는 거야. 나는 어리둥절한 채 커버를 벗어 몸을 일으켜 세웠고 천천히 관물대에서 내려와 문 앞을 보는데 다름 아닌 내 마투임이 전투복과 단독군장, 방탄 헬멧을 쓴 차림새로 문 앞에 서 있었다? 아니 분명
있는 관물대 공간에 숨어 있어야 하는 애가 왜 단독 군장 차림으로 문 앞에 서 있냐고. 어? 진짜 구라 안 치고 존나 놀라서 마투임이 숨어있던 관물대를 쳐다봤더니 그 공간에는 대용량 세제통으로 가득 차 있었어. 갑자기 온몸이 소름이 쫙 돋고 식은땀이 줄줄 나면서 머리가 진짜 새하얘지더라. 아니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야간 근무가 아닌 이상 생활복을 입고 있어야 하는 게 당연한 거고 몰래카메라 준비할 때 이은혁 병장이 내 마투임에게 예행 연습까지 해보라고 시켰어서 내 마투임이 관물대 안에서 튀어나오면서 놀래키는 것까지 다 연습을 했었거든? 헉! 그리고 더 소름 돋았던 건 일병 유한솔 무슨 일 있으신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아니야 씨발 너 왜 전투복 입고 있어? 저 입초 근무 다녀왔습니다. 저 말을 듣자마자 내 머릿속엔 좆됐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 왜냐면 쓰리 막내까지는 우리 소대 선임들의 근무표를 다 암기했어야 했거든. 근데 내가 개찐빠였던 게 내 마투임이 근무였다는 걸 잊었어서 몰래카메라 준비할 때 마투임이 그 자리에 있었던 걸 의심조차 하지 못했어. 아무튼 내 마투임이 입초 근무를 갔었다면 아까 관물대에 들어간 사람은 누구지? 라는 생각과 근무표 암기 미숙달로 인한 미복으로 스님들한테 내리갈굼 당하는 생각이 얽히고 설키니까 뇌정지가 오면서 아니 그 와중에는 무섭다는 것보다 이거 미숙달 해가지고 혼날까봐 그것도 무서워가지고 그 자리에서 얼음처럼 굳더라. 취침 시간인데 생활관은 환하게 불이 켜져 있고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리니까 당연히 생활관은 개판이 났어. 때문에 상황병, 당직 부관, 당직 사관이 헐레벌떡 우리 생활관으로 뛰어왔고 그 누구 하나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서 당직 사관한테 욕을 존나게 처먹었지. 그렇게 우리 생활관 전체는 바로 진술서를 쓰러 갔고 진술서를 쓰는 와중에도 너무 긴장해서 그런지 손에 땀이 막 나고 달달 떨려가지고 글조차 제대로 쓰지 못하겠더라. 내 마투임이 그 자리에 있었고 얘기까지 나눴고 몰래카메라 예행 연습까지 한 걸 봤다고 서로서로 얘기하면서도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그 누구도 모른 채 결국 해프닝으로 마무리됐지. 몰래카메라 연습할 동안 같이 대화를 나눴던 관물대에 들어가 예행 연습을 했던 걔는 과연 누구였을까? 무섭다. 몰카의 주인공이었던 구현석 상병은 하라는 근무 철수 안 하고 근무교대했던 상황병이랑 노가리 까면서 놀고 있었다. 우리 중대는 인원이 부족해서 늘 남는 관물대가 있었는데 각 생활관에는 있는 남는 관물대는 소대 공용 물품을 보관하는 용도로 쓰였었다. 마침 내 마투임이 들어갔던 관물대가 그 공용 관물대였고 항상 그래왔기에 원래 세제가 있는 게 맞는 건데 그 공간에 마투임이 들어가서 숨을 거라고 당연하게 생각했던 게 오판이었다. 아무도 의심을 안 했던 거지. 너무 자연스러워가지고. 우리 중대에 계속 돌았던 소문이 있었는데 극심한 가혹행위를 견디지 못하고 관물대에 요대를 걸고 목을 매 극단적 선택을 한 군인이 있었다는 거야. 그 사람이 극단적 선택을 한 곳이 지금 우리가 생활하는 건물인 건 맞지만 같은 층인지 같은 소대인지 같은 관물대였는지는 모르겠다. 이런 사건이 있었던지라 내가 겪은 상황이 더 소름 돋았던 것 같음. 군가 중에 귀신 잡는 해병이라는 군가가 있는데 구보 뛸 때마다 이 군가를 부르면 자꾸 그 몰래카메라 사건이 생각나서 별로 부르고 싶지 않은 군가가 됐다. 야 이것도 좀 무섭다. 그니까 아니 그니까 사실 그냥 이거 글쓴 치수가 몰카당한 거 아니야? 이거 이렇게 가리고 있는 동안에 이제 야야 빨리 입어 빨리 이거 입어 해가지고 또 적으신 거 아니야? 겁주려고? 근데 그렇다고 하기에는 이렇게 막 중대가 전체 여기가 난리 나가지고 진술서 쓰고 그랬잖아. 그 정도로 크게 일이 커질 정도는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도 나중에 알려주기라도 했겠지. 이걸 왜 안 알려주냐고. 무더운 여름 소름 돋게 만들 썰. 바로 여러분들의 얼굴은 장난이고요. 진짜로 썰을 풀어보겠습니다. 당시 제 나이 고등학교 2학년을 다닐 시절이었습니다. 당시 첫사랑이었던 여자친구와 헤어져 2학기 성적을 올 1등급을 받으려고 매번 새벽 4시까지 스터디 카페에서 공부하고
집에 와서 잠드는 것이 일상. 아 근데 되게 공부 열심히 했구나. 새벽 4시까지? 일상과 똑같이 새벽 4시까지 공부하고 스터디 카페에서 나와 집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당연히 바로 잠들었죠. 근데 가위에 놀릴 때 그거 아시나요? 잠에 들 때 침대에 쭉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 났다가 갑자기 정신이 확 깨고 눈을 뜨고 있진 않지만 주변 풍경이 보이는 건 말입니다. 가위를 눌렸을 때 눈을 뜨지는 않았지만 주변 풍경은 제가 전에 살던 집이었고 저는 제 예전 방에 누워있고 방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몸은 당연히 안 움직였어요. 다들 가위 눌렸을 때 새끼손가락이라도 움직여라, 손가락으로 움직여라 하잖아요. 저는 가위를 자주 눌린지라 자연스럽게 손가락으로 움직이려 했는데 안 움직이더라고요. 가위가 익숙해져 좀 더 힘을 주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닫혀있던 방문에 문고리를 덜컥덜컥 하면서 계속 열려고 하는 겁니다. 저는 무서워서 얼른 가위에서 깨야겠다는 생각으로 더 힘을 주니 더 심하게 덜컥거리며 말소리가 들렸습니다. 깨면 안 돼! 죽여버릴 거야! 라고. 저는 당시 고딩이어서 너무 무서웠습니다. 더 세게 힘을 주면서 가위를 깨려고 노력했고 곧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문고리가 철컥 하면서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내가 죽인다고 했지 하면서 저에게 달려드는 느낌이 들었고 바로 달려들면서 칼에 찔렸습니다. 에? 칼에 찔리고 피가 흐르는 느낌이 들며 갑자기 손에 힘이 들어가더니 가위에서 확 깨며 일어났습니다. 마지막에 나지막히 들리던 말 좀만 더 있었으면 그 몸이 내 거였을 텐데. 짧은데 무서운데 이건 또 좀? 아니 뭘 비에고야 씨! 야! 아니 비에고 그냥 Q R 했네. 다음 이야기. 장문주의, 강령술. 해당 내용은 본인 실화이긴 하나 솔직히 본인은 귀신이 온 거라고 생각은 안 하지만 그래도 나름 공포라서 올려봄. 해당 사연은 몇 년 전쯤 본인이 중학교 2학년일 때 발생한 일임. 그때 체육대회 끝나고 담임쌤과 같은 반 친구들끼리 교실에 남아서 뒤풀이를 가졌었음. 체육대회는 3시에서 4시쯤 끝났던 것 같고 정리하고 배달음식 시키고 다 먹은 건 7시에서 8시쯤. 뒤풀이 끝나고 학교에 몰래 숨어있다가 경비한테 걸리면 깜지 50장 쓰게 한다는 말을 뒤로하고 본인 포함 4명의 친구들이 먼저 간다는 구라를 치고 다른 반에 몰래 숨어있었음. 이런 것도 한 번씩 해줘야지 근데 또 뇌는 잘 굴러갔는지 일부러 1층에 있는 교실에 미리 가서 창문을 잠궈놓은 거 미리 풀어놓고 글로 가서 숨어있었음. 그렇게 한 8시에서 9시쯤 일이 진행됨. 그때 당시 아가야 이리온이라는 강령술이 우리에게 좀 핫했는데 친구들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했음. 눈 감고 주문 외우면서 팔을 흔들고 박수친 뒤 아가야 이리온을 하면 팔이 지맘대로 올라가서 목 조른 그거 아니야. 이거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거 뭔지 알아? 근데 이거 계속 반복적으로 이 팔을 이렇게 하는 행동을 해서 그게 이제 남아있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 아니야? 그 주작 아니야? 맞아 약간 실제로 나는 그 강령술을 당해봤는데 밑에서 파란색 팔 같은 게 내 손을 잡고 들어올리는 느낌이었고 목까지 가기 전에 친구가 끊었던 게 생생하긴 함. 실제로 나는 헤이 홍아가 come here? 헤이! 진짜 놀랍게도 아가 아닙니다. 실제로 나는 어쨌든 그래서 같이 있던 친구들에게 시도해봤지만 한 명은 팔이 올라갔고 나머지는 미동도 없었음. 그래서 인터넷에 다른 강령술을 찾아보다가 분신사바라는 강령술을 시도하게 됨. 하는 방법은 각기 다르겠지만 우리는 종이에 OX를 그려놓고 가운데에서 빙글빙글 돌렸음. 알다시피 짝을 정해서 둘이 진행하는 강령술이다 보니 위에 강령술이 통했던 애, 안 통했던 애 이렇게 둘둘도 나눠서 하기로 했음. 오케이. 일단 나랑 B랑 분신사바를 2번 시도했는데 둘 다 안 먹혔음. 한 번은 일본어로 해보고 한 번은 한국어로 했는데 둘 다 안 먹히더라고. 솔직히 난 귀신 안 믿는 편이라 그러려니 했었고 B도 역시 그러했음. 문제는 A랑 C랑 했을 때부터임. 일본어로 먼저 시작을 했고 O를 그리면서 주문을 외웠고 귀신이 왔냐는 질문에 종이에 이응 쪽으로 가고 있었음.
솔직히 짜고 치는 것 같다는 느낌만 들고 그렇게 오싹한 느낌은 없었던 것 같음. 그래도 하나씩 뭔가 물어보기 시작했음. A의 첫 질문은 나 올해 안에 남자친구 생겨? 였는데 X쪽으로 뭔가 이동하는 거 보고 실실 쪼갰고, C의 첫 질문은 나 서울대 가능? 이었는데 이것도 X쪽으로 가서 실실 쪼개고만 있었음. 그 다음 질문은 나 언제쯤 죽어? 였음. 근데 OX인데 어떻게 답장해? OX 질문이 답할 수 없는 질문이면 대답 못하는 거 아닌가? 하고 쳐다보고 있었는데 뭔가 종이 위로 움직이고 있었음. 처음에 왼쪽에서 시작해서 1시 방향으로 쭉 가다가 5시 방향으로 내려오길래 난 OX 말고 삼각형 그리나? 하고 있었음. 삿갓 모양 같은 거 하나 그리더니 다시 왼쪽으로 와서 삿갓 중앙까지 쭉 이어지더니 그 밑으로 괄호 모양을 그렸음. 처음엔 이게 뭐지? 약간 이재금 모양같이 그려진 거예요. 헉! 이거 그래놓고 A씨는 약간 벙쪘고 분위기 싸해지면서 집에 가자 하고 튀튀함. 그리고 이 일이 금요일날 있었던 일인데 토요일 일요일에 각각 A씨 신변에 뭔가 이상이 생김. 헉! A는 자전거 타고 내리막 활주하다 오른쪽에서 튀어나온 차량에 부딪힘. 앞면 부골절, 갈비뼈 골절. 헉! C는 신호 없는 신호등에서 좌우 확인 안 하고 뛰어가다가 우측에서 튀어나온 차량과 부딪혔고, C가 넘어지면서 다리가 타이어에 깔림. 둘 다 치료는 잘했고 생명에 이상이 있던 건 아니지만 A는 얼굴에 흉터가 남게 되고 C는 다리에 약간 장애가 남음. 이것도 좀 무서운데? 자자, 다른 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때는 2020년 군 생활을 보내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제 생활과 동기 중에는 위생 관련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로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내지 못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에는 놀랍게도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장기간 휴가를 나가지 못해서 여자친구와 소원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일시적으로 휴가 제한이 풀렸고 다른 신병들이 신병 위로 휴가를 우선적으로 나가고 훈련 일정이 잡힌 기간을 제외하다 보니 11월쯤에 저희 생활관이 휴가를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잡혀가는 줄로만 알았던 코로나가 다시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저희의 휴가는 취소가 되었고 그 친구는 휴가를 나가지 못한다는 사실에 분노하며 또 여러 중대원들과 마찰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결국 휴가 문제로 전화를 다투던 그 친구는 여자친구와도 결국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식사 집합을 해야 하는데 이 친구가 나타나지 않았고 분대장이 이를 인지하여 부대를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대가 동두천 일대에 있었는데 11월이기도 하고 시골이라 그런지 7시만 돼도 부대가 깜깜해져서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다가 40분쯤 지나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은 유류창고 뒤쪽 비탈길에서 그 친구가 발견되었는데 어둠 속에서 한 손에는 노줄, 한 손에는 커터칼을 들고 있었어요. 아, 자살하려고? 그리고 그 친구는 그린 캠프로 갔고 2월쯤에 의가사제대? 그리고 저는 3월까지 코로나로 휴가를 나가지 못하다가 9개월 만에 신병 위로 이후 첫 휴가를 나가고 그 다음 휴가는 전역 전 휴가가 되었다는 소름 돋는 일이었습니다.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에 생긴 일입니다. 저희는 편의점 카운터에 취객이 왔을 때 대응할 수 있도록 야구바타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취객이 오더라도 제압할 수 있다는 생각에 항상 든든했더랬죠. 저희 편의점에는 항상 새벽 2시에서 3시쯤 오셔서 여러가지 안주와 소주를 사고 편의점에서 편의점 테이블에서 먹다가 안 치우고 그냥 가는 녹색 패딩을 입고 다니는 정신이 조금 이상한 아저씨가 있었습니다. 안 취해 있을 때 자기한테 정신 이상이 있다고 말해준대요. 늘 오는 손님이지만 늘 술과 안주를 먹고 개 난장판을찌 해놓고 안 치우고 가서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맨날 갈 때마다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를 하면서 몰래 빡큐 날림. 그날도 어김없이 그 손님이 안주와 소주를 고르고 한참을 먹고 테이블에 과자와 라면 국물을 발라놓고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그냥 가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테이블을 치우기 위해서 대걸레를 빨러 옆 상가로 들어가면서 너무 화가 나서 에이씨 팔럼 하루도 그냥 가는 날이 없네 라고 중얼거리던 찰나 깜깜한 상가 계단 쪽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자세히 들어보니 작게 씨발 개새끼가 씨발 중얼중얼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설마 하며 슬쩍 보니까 초록색 패딩을 입은 그 아저씨가 계단에 앉아서 이상한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제가 욕한 건 듣지 못한 것 같아서 그냥 호다닥 도망가고 그날은 물티슈로 테이블을 닦았습니다. 빠따가 있었다면 든든했을 텐데 빠따가 곁에 없으니 정말 소름이 아니 실제로 겪었던 이야기. 안녕하세요. 제 친구들이랑 무서운 이야기 같은 거 할 때 몇 번 풀었던 썰인데
나름 반응이 좋았던 기억이 있어서 한번 풀어봅니다. 10년 정도 된 이야기인데 당시 중학교 3학년이었던 저는 사촌 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동생과 전 사는 곳이 가까워서 학교도 같은 곳으로 다니고 자주 만나서 놀기도 하고 굉장히 친하게 지냈습니다. 저희 학교는 동생의 집보단 저희 집이 가까워서 금요일이나 주말엔 동생이 그냥 저희 집으로 와서 자고 가기도 했었는데 동생이 저희 집에 오면 같이 영화도 다운받아서 보고 치킨 시켜서 서로 학교에 있었던 일을 공유하면서 놀았었는데요. 어느 날 금요일 학교를 마치고 집에서 게임을 하다가 동생에게서 오늘 자기 친구들이랑 놀다가 저희 집에 오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동생이 보고 싶다고 하던 영화도 다운받아 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동생은 평소보단 조금 늦은 시간인 저녁 8시에 왔는데 딱 보기에도 피곤해 보이는 상태였습니다. 저는 동생에게 피곤해 보이는데 바로 잘 거야? 라고 물었고 동생은 바로 자고 싶다고 해서 옆방에 가서 자라고 하고 전 제 방으로 돌아와 친구들이랑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밤 11시쯤 되었을까? 당시에 스카이프를 하면서 친구들과 롤을 하는데 땡땡이 오빠! 하고 동생이 부르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동생이 피곤하다 했더니 벌써 일어났나 싶어서 게임도 좀 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가봤습니다. 거실엔 아무도 없었고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 들었나 싶어서 다시 방으로 들어가서 하던 게임을 마저 했습니다. 30분 정도 흘렀나? 아까보단 조금 더 큰 목소리로 땡땡이 오빠!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동생이 일어났는데 저에게 장난을 치는 줄 알고 방문을 열었는데 거실은 아까와 마찬가지로 어둡고 조용했습니다. 동생이 장난치고 있다고 생각한 저는 놀고 싶으면 내 방으로 건너오겠지 라는 생각으로 무시하고 다시 게임을 하는데 이번에도 한 30분 정도 시간이 흘러서 땡땡이 오빠! 하고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앞서 2번 정도 소리가 들렸기에 확실하게 듣기 위해 헤드폰을 벗고 있었는데 이번에 들린 소리는 마치 방문 바로 밖에서 부르는 듯한 크기였습니다. 장난을 치는 동생을 잡기 위해 바로 뛰쳐나가서 방문을 열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거실은 고요하기만 했습니다. 동생이 저를 부르고 제가 방문을 열기까지 길어야 5초 정도 걸렸을 텐데 장난을 치고 옆방으로 도망을 간다면 분명 도망치는 발소리라도 들렸어야 하고 옆방 문을 닫는 소리도 들렸어야 하는데 전혀 그런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금 무서웠지만 동생이 장난을 치고 있다는 확신을 하고 있어서 옆방으로 가서 자고 있는 동생에게 화를 냈습니다. 장난도 적당히 쳐야지 1시간 넘게 뭐하는 짓이냐고. 동생은 자다가 갑자기 깨워서 화를 내는 저에게 짜증이 난 목소리로 아이 뭔 개소리 하는 거야. 아까부터 계속 자고 있었는데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아직도 안 자고 헛소리 하는 거야 하면서 저에게 크게 화를 냈습니다. 10신이는 본 동생을 잘 아는데 동생이 장난을 친 거라면 제가 화를 내는 모습을 보고 분명 깔깔거리며 웃을 아이였습니다. 아 눈이 이렇게 건조하지. 근데 그런 동생이 진심으로 화를 내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전 너무 무서워졌습니다. 분명 잘못 들었다기엔 너무 선명하게 들렸는데 동생은 아닌 것 같고 당시 집엔 저랑 동생 둘뿐이었거든요. 동생에게 미안하다고 더 잘하고 얘기하고 제 방으로 돌아와서 생각을 하다가 제가 내린 결론은 나도 피곤해서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 내가 잘못 들었다 였습니다. 컴퓨터를 끄고 방불을 끄고 자려고 누웠는데 땡땡이 오빠! 히히히히 하고 제 바로 옆에서 소리가 들리고 저는 기절했습니다. 너무 놀라서 잠깐 눈을 감았다 뜬 느낌이었는데 아침이었고 동생은 옆방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었을까 하면서 일어나서 가만히 생각해보는데 그때 또 저 개인적으로 소름이 돋았던 게 동생은 저에게 오빠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헉!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있었던 일을 얘기해보려 합니다. 재밌을진 모르겠지만 간략하게 써보겠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있었던 일인데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어? 저는 4교시를 마치고 친구와 함께 하교하는 길이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초등학생 때는 수업이 길지 않아 4교시를 하고 마무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4교시를 마치고 평소처럼 친구들과 아파트 단지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는 지금처럼 스마트폰이 많이 있었던 때가 아니라 집에서 놀기보다는 대형마트에서 경찰과 도둑을 한다고? 몰래 햇반을 들고 시식을 하고 놀이터에서는 메이플 딱지, 디옥 탈출, 문구점에서 코인도 막 그래서 저는 친구 한 명과 함께 저희 집으로 가서 같이 짐도 두고 엄마한테 놀러 나간다고 말한 뒤 그 친구들과 놀려고 했습니다.
네, 현관에서는 주방이나 거실이 보이지 않는 구조였대요. 저랑 친구는 문을 열고 신발을 벗지 않은 상태로 현관 앞에 가방을 두고 엄마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엄마, 나 밥 안 먹고 바로 나갈 거야. 밥은 그냥 내가 알아서 먹을게. 안녕하세요. 아줌마 저 홍동인데 저도 짐 두고 있다 저녁에 와서 생각할게요. 밥 안 먹고 그냥 나간다고? 나가서 얘랑 그냥 사 먹게. 안녕히 계세요. 대충 이런 느낌인 대화가 오가고 집을 나왔습니다. 근데 집을 나가고 몇 분 뒤 엄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친구랑 저는 집에 뭘 두고 간 건가 아니면 심부름을 시키려는 건가 하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근데 전혀 그런 말이 아니라 생뚱맞은 말이었습니다. 엄마 지금 마트인데 집에 도착했어? 엄마 좀 있으면 가는데 밥 먹고 나갈 거야? 저는 놀라기보단 당황을 해서 친구한테 야, 우리 엄마 지금 마트라는데? 엥? 찔, 불어 삥치네. 친구는 당연히 믿지 않았고 저는 전화 소리를 최대로 키워 친구랑 같이 들으며 통화를 하자 그제서야 친구는 믿기 시작했습니다. 귀여워. 이런 상황이 무섭고 재밌기도 해서 밖에 있던 친구들을 모아서 아파트 분리수거장에 있는 강목이나 야, 무슨 너 조폭이야? 야구 배트 같은 것들을 챙겨서 무서움과 들뜬 마음으로 저희 집으로 우르르 당연히 아무도 없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귀신을 믿진 않지만 그 당시 공포영화나 무서운 이야기 이런 것들을 무서워했기에 그 당시 친구가 있어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집 현관에서 정체 모를 누군가와 대화를 했을 때 혼자라면 그냥 제가 착각을 한 거겠지라고 넘길 수 있지만 친구도 같이 대화를 했기에 또 무섭기도 하네요. 아니 근데 개웃기네 이게. 아파트 분리수거장에 있는 강목이나 무기류 같은 거를 챙겨서 집으로 우르르 갔다는 게 존나 웃기네. 돌아가신 친할아버지와 기묘한 이야기. 안녕하세요, 홍님. 이번 냠냠 특집 공포 사연으로 제가 초등학생 시절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아무래도 초등학교 저학년 시절이었던 것 같네요. 때는 어느 여름이었습니다. 갑자기 할아버지가 기러기 농장에서 발을 헛디뎌 물통에 빠지는 사고가 벌어졌더랬죠. 당시에 이미 연세가 많으시긴 했지만 그 거대한 기러기 농장과 엄청난 규모의 흑염소 농장까지 혼자 관리하실 정도로 정정하셨습니다. 하지만 어째서인지 할아버지는 이번 사고에서 갑작스럽게 심장마비가 오셨고 병원으로 이송되셨더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아버지는 병원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불이 나게 할아버지가 계신 시골 마을로 먼저 출발하셨더랬죠. 할아버지는 읍내에 있는 A병원에 계셨고 아버지가 도착하셨을 때는 이미 운명하신 뒤였습니다. 아버지는 이후 장례를 치르기 위해 다시 저희가 있는 집으로 차를 돌리셨더랬죠. 집에 도착하셨을 때의 시각은 이미 새벽 3시를 넘겼습니다. 저와 동생, 그리고 어머니는 새벽에 부스스한 채로 빠르게 채비를 하고 4시가 조금 넘어 온 가족이 할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 A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시골까지는 자동차로 대략 3시간이 조금 넘는 시간이 걸렸기에 저희는 중간에 휴게소에 들려 간단한 아침거리를 사 다시 출발했더랬죠. 당시는 파리바게뜨에서 팔던 땅콩 크림빵에 심취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땅콩 크림빵을 집었고 그대로 무난히 도착을 하는 듯 싶었습니다. 그러나 어째서인지 저는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던 땅콩 크림빵에 알러지 반응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을로 들어가는 터널 입구부터 갑작스럽게 그랬더랬죠. 그 정도로 심한 알러지 반응은 지금까지도 2번 다시 겪어본 적 없을 정도로 격렬하고 심각했습니다. 다행히 그 터널을 지나자마자 작은 병원이 하나 있었는데 알러지가 심해져 기도가 막혀오자 부모님은 황급히 차를 돌려 B병원으로 향했더랬죠. B병원에 도착하여 수속을 마치고 치료가 끝나니 의사 선생님께서 저희 아버지와 제 이름을 보고는 땡땡땡씨 가족이시냐는 겁니다. 응? 갑작스럽게 등장한 할아버지의 성함에 어안이 벙벙해져 있던 찰나 의사 선생님께서 설명을 덧붙이시기를 할아버지의 시신이 지금 이 병원에 와 있다는 겁니다. 응? 전말을 알고 보니 할아버지는 유서에 마을 외곽 B병원에서 장례를 치르고 싶다는 말을 남기셨고 저희가 차를 타고 이동하는 사이에 할아버지의 시신이 A병원에서 B병원으로 옮겨졌던 겁니다. 저는 하필 그 근처에서 알러지 반응이 일어나
할아버지의 시신이 있는 B병원에 가게 된 것이. 응? 의사 선생님께서는 할아버지가 손주를 보고 싶은 마음이 커서 그러셨나 보다 라는 말을 남기셨습니다. 우와. 그리고 3일장이 끝난 뒤 집으로 돌아온 날 밤 꿈속에서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과자를 사줄 테니 같이 가자는 말을 하셨고, 저는 할아버지 얼굴이 이상하게 보여 놀라 잠에서 깬 뒤 어머니께 이 이야기를 들려드렸더니 잘했다는 말 한마디만 남기시고는 다시는 이 일을 입 밖으로 꺼내지 말도록 함구시켰더랬죠. 나한테 얘기해도 돼? 아니 함구시켰는데 여기서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홍치킨에 그냥 홍치킨에 넘어가 버린 거냐? 근데 이건 약간 그러게 좀 무서운 이야기라기보다는 되게 신기한데? 나 원래 약간 그런 운명 이런 거 잘 안 믿는단 말이야. 기묘하다? 그런 느낌. 운명? 야! 여기 롤대남이 많아, 여기! 옛날에 그런 썰 있었잖아. 여름에 어떤 사람이 어디 갔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어머! 매미 브로치예요? 진짜 같다. 이런. 근데 알고 보니까 진짜 매미? 응? 매미 브로치요? 일단 읽어볼게요. 컨텐츠에 참여하는 건 처음이라 그리 매끄럽지 못해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3대 해병인 집안에 누가 되지 않도록 해병대 교육훈련단으로 입대를 하게 됩니다. 해병대 훈련단 안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해병대 교육훈련단은 화장실에서 목을 메어 자살하는 사고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잠든 밤에 화장실 앞에서 화장실에 들어가는 인원을 당직 DI 에게 보고하는 복초 근무를 섭니다. 저는 3시부터 서는 복초 근무를 위해 근무 보고를 하고 핸드 토키를 받아 저희 소대 화장실 앞에서 한무 대기를 합니다. 한 20분 지났을까요? 점점 지루해지는 시간에 핸드 토키에서 지지직 소리가 나는 겁니다. 핸드 토키를 써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같은 채널에 있는 다른 핸드 토키가 키를 잡으면 지직 소리가 납니다. 응? 약 2분 내내 키 잡는 소리가 들려 당직 간부가 매우 화가 나서 저희를 모두 부르고 장난치지 말라고 얼차려주고 다시 근무 복귀를 시킵니다. 이때 아무도 키를 잡지 않았다고 하였으나 누군가 거짓말하는 거겠지 싶어 했습니다. 혼나고 5분 정도 지났을까? 또 키 잡히는 소리가 났으며 속으로는 또 얼차려 받을 생각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찌직 소리 사이로 기력 없는 목소리로 물 주세요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너무 섬뜩하였던 저는 일장 당직 간부에게 다급히 달려갑니다. 분명 그 목소리를 저는 들었으나 당직 소대장은 듣지 못했다고 얼차려를 받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다음날 같은 소대인 동기들에게 말했는데 더 섬뜩한 답변을 듣게 되었습니다. 동기들 모두가 저 생활반 사이 통로에 무언가가 기어다니는 꿈을 다 같이 꾸었다는 겁니다. 일단 사왕락이 된 후 별일 없이 수료를 하여 실무 배치를 받게 됩니다. 흔히들 생각하시는 악기발이, 이빨교육, 이빨연등, 기수집합, 기수빠다 등 많은 부조리가 남아있던 저희 중대는 당연히 신병인 저를 가운데 앉혀놓고 이빨연등이 뭐예요? 그냥 썰풀기? 첫인상으로 사회에서 어떤 범죄 저지르고 왔을지 말해보라. 어떤 직업이 어울리냐, 재밌는 얘기 해봐라, 기합 테스트 해보자, 장기자랑 해보자, 등등 여러 콘텐츠가 끝나고 무서운 얘기를 해보라는 시간이 왔습니다. 어떤 무서운 얘기가 있을지 머리를 삥삥 굴려보니 훈련단 때 겪은 위 이야기가 생각나는 겁니다. 선임들에게 제가 훈련단에 있을 때 무전기로 물을 달라고 하는 무전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듣던 선임들 중 한 명이 저에게 너 혹시 6소대나 7소대였냐? 라고 묻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저 7소대였고 6소대 1, 2 생활반 옆 화장실 앞에서 근무를 서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는데 내 동기 중에 6, 7소대 쪽 화장실에서 전투복 요대로 목매서 자살한 사람이 있었다. 여기까지도 꽤나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시간이 흘러 한 달 후 저에게 물었던 선임이 꽤나 충격받았는지 제 마투임이 왔을 때 먼저 질문했습니다.
너 혹시 훈련단에서 이상한 무전 듣거나 이상한 꿈 꾼 적 있냐? 제 마투임 3명은 모두 그런 일 없었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저와 선임들은 역시 단순 해프닝이라 생각했고 다시 한 달이 지나 맛맛 후임을 받게 됩니다. 다시 악랄한 이빨 연등이 시작되었고 신병들은 겁에 질린 채 이런저런 답변으로 선임들을 재밌게 해주었습니다. 여러 이야기가 오고 가다가 무서운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설마 했던 이야기가 신병의 입 밖으로 튀어나와 버린 것입니다. 어떤 무언가가 화장실을 향해 기어가는 꿈을 소대원이 다 같이 꾼 적이 있습니다. 거짓말 아닙니다. 공포에 질린 선임들은 그 신병에게 사실 네 만맛 선임도 같은 일을 겪었다. 너 혹시 1교육대 6, 7소대 중 한 곳이냐? 아, 맞습니다. 1교육대 6소대였습니다. 동기가 안타까운 선택을 하였던 그 선임도, 무전을 들었던 저도, 꿈을 꾸었던 만맛 후임도 모두 같은 건물 화장실을 사용했던 1교육대 6, 7소대였습니다. 그날 제가 무전기로 들었던 목소리와 같은 소대 동기들이 동시에 꾸었던 기어다니는 형체는 안타까운 일을 당했던 일과 관련이 있던 게 아닐까요? 이거 무섭다. 무서운 이야기. 개씨바 쌍둥이 대학 입학하자마자 기숙사 문인을 신입생 전체한테 잘못 보내고 조리당했다. 모르는. 수군수군. 제가 걘가봐. 수군수군. 매일 보내네. 초등학교 썰, 폐가, 수상한 아저씨, 그리고 이상한 말을 하는 친구. 우리 학교는 새로 지어진 학교였다. 2000년생인 내가 학교의 첫 입학생이자 6회 졸업생이니 매우 최신식 학교였다. 도심에 새로 지을 땅이 없어 학교는 동산 위 몇몇 묘와 밭 사이에 지어졌다. 학교 바로 옆에는 넓은 밭이 있었고 그 중앙에는 폐가 하나가 버려져 있었다. 말이 밭이지 그냥 농작물 없이 흙만 있어 더더욱 폐가가 돋보였다. 우리 반 2층 복도 창문에서는 그 폐가가 항상 보였다. 이때 폐가에 몇 자리에 지어진 학교? 이거 완전 럭키 미키잖아 했고 사람이 살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친구들과 함께 탐험해보기로 했다. 무서운데? 아니 근데 폐가가 이렇게 있고 뒤에 아파트가 이렇게 있냐? 이거 왜 철거 안 함? 집을? 점심시간이 되자 우리는 세로로 된 울타리를 통과해 폐가로 향했다. 초등학생 1학년이라 걸음이 느려 약 1분 후에 폐가에 도착했다. 폐가 앞에는 우물이 있었고 내부는 헌 옷들로 가득 차 있었다. 헌 옷들이 바닥을 완전히 뒤덮고 있어 발 디딜 틈조차 없었다. 혹시나 누가 있을까 두려운 마음에 누구 계세요? 하고 여러 번 소리쳤다. 아무 대답도 들리지 않았고 우리는 조심스럽게 집안을 살펴보았다. 집은 그리 크지 않았지만 버려진 물건들이 가득했다. 쾌쾌한 냄새는 나지 않았고 지하 주차장에서 나는 습한 냄새가 강하게 풍겼다. 밝은 대낮이어서 그런지 기대하던 귀신 같은 건 보이지 않았다. 집을 다 둘러본 후 친구들에게 너무 낡은 건물이니 더 이상 건드리지 말자고 말하면서 밖으로 나가자고 했다. 그 순간 뒤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헉? 우리는 모두 놀라 소리를 지르며 폐가 밖으로 달려나갔다. 어? 그때 밖에 있던 친구들이 소리치며 말했다. 땡땡가 우물로 떨어졌어. 어떡해? 응? 뭐? 우리는 급히 우물로 달려갔다. 다행히 우물은 말라 있어 물은 없었고 땡땡이는 약 3, 4m 아래에 있었다. 깊진 않았지만 우리가 꺼내주기에 너무 깊었다. 그 순간 바로 회색머리와 수염이 있는 아저씨가 우리 뒤에서 나오시더니 아무 말 없이 우물 아래로 내려가 땡땡이를 꺼내주셨다. 우리는 감사의 말을 전하고 혼날까봐 바로 학교로 돌아갔다. 땡땡이는 학교 울타리를 통과하자마자 토하며 다리가 너무 아프다고 호소하여 보건실로 갔고 바로 조퇴하여 병원으로 갔다. 땡땡이는 3일간 휴식 후 목발을 짚고 학교로 돌아갔다. 그 사건 이후 땡땡이는 가끔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했다. 특히 내게 누구누구야 너 XX 병원에서 계속 있던데 이제 다 나은 거야? 라고 말했다. 나는 그때까지 XX 병원이 뭔지도 몰랐고 갑자기 튀어나온 소리여서 병원은 너가 갔지 내가 무슨 병원이야 라고 말한 것 같다. 그런데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어 알게 된 것은 그 병원이 내가 2살 때 동생이 태어난 곳이었고 엄마가 한 달간 입원해 있어 아빠와 같이 엄마를 보러 자주 갔던 병원이었다. 땡땡이는
2학년 때 옆동으로 이사를 가서 전학을 가는 바람에 중학교 때 다시 만날 수 있었다. 그때의 얘기가 생각나서 어떻게 알았냐고 물어봤지만 하나도 기억을 하지 못했다. 어른이 된 지금도 몇 번 만났었고 이 이야기는 해주는데 또 그 얘기냐면서 기억을 못한다. 지금은 그 폐가가 있던 밭에 두 동을 잇는 새로운 길과 LG 서비스 센터가 생겨 폐가와 우물 모두 없어졌다. 그때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아저씨는 어디서 나왔는지, 땡땡이가 2살부터 나를 기억하고 있다는 게 솔직히 아직도 이해가 가지 않아? 가끔 생각난다. 야 근데 이거 좀 무섭다. 아저씨는 갑자기 어디서 나타난 거지? 아니 그 아저씨가 갑자기 나와서 구해줬다는 게 개무서움. 이건 무섭네요. 자, 다음 사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정확히 제 이야기는 아니고 친구 이야기입니다. 제 친구는 다른 지역의 대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어 자취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가 심해 비대면으로 수업을 하다 보니 거의 자취방에서 비대면으로 수업을 들었고 자주 자취방을 비우고 서울로 올라와서 본가에서 지내기도 했습니다. 개강을 하고 한 달 정도 지난 시점에 저와 자취하는 제 친구 A 그리고 B 셋이서 밥을 먹고 카페에서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평소에 밝고 활발한 친구 A는 그날따라 유독 조용하고 말도 별로 없었습니다. 저와 친구 B는 이 새끼 오늘 왜 이러냐? 롤 연패함? 등 장난식으로 풀어주려고 했지만 친구는 계속 조용했습니다. 결국 친구 A는 자기가 요즘 악몽도 많이 꾸고 몸도 너무 안 좋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자취를 시작하고 나서부터 이상해졌는데 혹시 집에 귀신이 들린 게 아닐까라는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저와 친구 B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지 말라고 놀렸지만 친구 A가 계속 침을 해요 있자 결국 친구 B는 보고 있던 유튜브 쇼츠 목 없는 닭이 걸어다니고 있는 영상을 보여주면서 이 닭을 봐라. 얘도 목 날아가서 죽었는데 움직이지 않냐. 귀신도 똑같다. 귀신도 결국 사람 죽은 건데 너한테 뭘 할 수 있겠냐. 걱정하지 말아라 등 말을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끝내 친구 A의 걱정을 제대로 덜어주지 못하고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친구 A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대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용하다는 무당까지 알아봤다고? 아니 그 정도야? 같이 가달라는 겁니다. 결국 저와 친구 B는 친구 A를 따라 무당집으로 갔습니다. 무당집은 서울 외곽 쪽 작은 동네에 있는 단독주택이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젊은 부부가 개량 한복을 입고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남성분이 무당인 줄 알았는데 그 뒤에 초등학교 저학년 정도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많아봐야 10살 남짓해 보이는 남자아이의 눈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동공이 지나치게 까만 느낌이었고 계속 쳐다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 아이가 무당이었습니다. 젊은 부부의 지시에 따라 저와 친구 B는 밖에서 기다리고 친구 A만 아이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와 친구는 조금 걸리겠거니 하고 기다리려고 했지만 들어간 지 2분도 되지 않아 친구 A가 창백하게 질려서 거의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냐고 묻는 저와 친구 B를 무시하고 바로 부모님께 연락해 자취방으로 옮기겠다고 전화를 했습니다. 결국 조금 시간이 지나고 진정한 친구에게 무슨 일이냐고 묻자 한동안은 말을 안 하더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얘기를 해줬습니다. 우리가 젊은 부부와 밖에서 기다리는 동안 아이와 현관에 들어가자마자 아이가 자신을 빤히 보더니 친구 A가 아무 말도 하기 전에 다음과 같이 얘기했다고 합니다. 닭이 목이 떨어졌는데 살아있네요? 헉! 와! 개소름! 결국 제 친구는 자취방을 뺏고 휴학을 한 후 반수를 해서 다른 대학교에 갔대. 야, 이 친구가 했던 말이 야, 이거 진짜 소름이다. 와. 야, 이거 진짜 소름이네요. 진짜 무섭다. 계단에서 겪은 일. 일본에 어쩌다 몇 달 장기 거주를 하게 됐는데 무슨 서류를 떼려고 서울로 감. 서울에 좀 으리으리한 건물인데 일본 뭐였더라? 대사관이었던 것 같은데. 거기 8층인가 7층인가 가서 서류를 떼고 내려가려는데 엘베가 존나 안 오는 거임. 그래서 계단으로 가야지 하고 계단실 들어가서 쭉 내려갔는데 뭔가 존나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한층 내려가는데 거의 2.5층쯤 되는 수준으로 걸어 내려가는 것처럼. 씨발 좋은 건물이라 그런가 족같네 하면서 1층까지 왔는데 아니 씨발 문이 안 열리는 거임.
문도 무슨 손잡이 있는 문이 아니고 커다란 쇠바처럼 돼 있는 문인데 어떻게 잡는 부분도 없고 눌러서 밀어도 안 밀리고. 근데 또 옆에 도구록처럼 잠근 장치는 표시되어 있는 표시등 같은 건 오픈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왜 안 열리는지 존나 빡쳐서 낑낑대다가 문 쿵쿵쿵 두들기면서 문 좀 열어주세요! 문이 안 열려요! 하고 소리 존나 질렀어. 분명히 내가 이 건물을 들어올 때 1층 계단실이 카운터 바로 옆에 있는 걸 확인했단 말이야? 그 정도로 시끄럽게 했으면 카운터 보는 분들이 금방 열어줄 줄 알았는데 아무런 반응도 없었음. 그래서 뭔가 이상하다 씨발 뭔가 이상해 하면서 그래 다시 올라가서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자 족같네 하고 8층까지 걸어 올라가려고 했음. 근데 계단 올라가는데 너무너무 느낌이 이상한 거야. 막 방향 감각 존나 안 맞고 분명히 올라가는 중인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건물 전체가 한 15도쯤? 기울어져 있는 것처럼 한쪽으로 계속 기울었고 이 몸이. 아니 그래서 씨발 왜 이러지? 몸이 허약한가? 아까 소리를 너무 많이 질렀나? 하고 그래 좀 쉬자 하고 계단에 걸터 앉아서 폰 켰는데 신호가 하나도 안 잡힌다고. 어? 진짜 순간 진짜 기분 급싸해지면서 이거 좆됐다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그때부터 귀신한테 쫓기는 것처럼 진짜 미친듯이 계단 뛰어 올라갔음. 몸이 진짜 천근만근이고 존나 이상한데도 미친놈처럼 계단 올라가서 8층까지 왔는데 아니 씨발 또 문이 안 열리는 거임. 그때부터 진짜 너무너무 무서워서 존나 소리 지르면서 문 부실 것처럼 존나 두들기고 살려달라고 악을 빠락빠락 질렀는데 무슨 흡음재에다 소리 지르는 느낌? 방음실 같은? 그런 것처럼 내 목소리가 너무 작게 느껴지고 울리질 않는 거야. 딱 그때 지금까지 위화감 느꼈던 게 확실해진 게 여태까지 계단 오르내리는데 발소리가 울리질 않았다는 거임. 와 진짜 환장하겠더라. 내가 미쳤던가? 아니면 여기가 이상한 곳이다 이게 확실해져서 진짜 공포 때문에 눈물 줄줄 흘리고 온몸이 바들바들 돌렸음. 8층 계단실 문 밖에 사람 존나 많았는데 이걸 못 듣는 게 말이 안 되는데 하면서 씨발 흑흑 씨발 뭐야 왜 이래 씨발 하면서 다시 1층으로 갔다가 문 두들기고 지랄하다가 또 8층으로 올라갔다가 문 앞에서 지랄하고 두세 번 정도 왕복했던 걸로 기억함. 그러다가 너무 지치고 무섭고 힘들어서 그냥 1층 문 앞에 바싹 붙어서 쭈그려 앉아서 무릎에 고개 쳐박고 귀 막고 있었음. 30분 정도 그러고 있었나? 갑자기 문 열리면서 나 벽이랑 문 사이에 퍽 하고 낑김. 어? 씨발 아악 하고 소리 질렀는데 문 연 아저씨도 놀랐는지 뭐야 하면서 소리 지름. 근데 존나 의문인 상태로 빠져나오고 그냥 끝났음. 뭐였을까? 야 근데 이거 무섭다. 당기는 문인데 존나 민 거 아니냐고. 아니 얘가 그렇게 바보겠어? 아니 우리 홍평 그렇게 낮지 않아요. 다음 글 개꿈. 새벽에 너무 출출해서 편의점 음식이라도 먹을까 하고 집 밖으로 나왔다. 근데 그날따라 새벽 안개도 너무 심하고 엄청 어두웠다. 듬성듬성 있는 가로등 불빛에 의존한 채 편의점으로 가고 있었는데 저 멀리서 새빨간 원피스에 빨간 구두를 신은 긴 생머리 여자가 구두 소리를 또각또각 내며 내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그냥 젊은 청년이 젊은 사람이 늦게까지 하플에서 술 먹고 집 들어가나 보다 하고 눈길을 안 주고 그냥 내 갈 길 가고 있었다. 그 여자와 나랑 스쳐 지나가고 생각해보니 좀 위화감이 들기 시작했다. 어둡고 안개도 심해서 20m는 되어야 어떤 생물의 형상이 보이기 마련인데 엄청 멀리서부터 그 여자가 보였다는 것도 그렇고 새빨간 원피스, 빨간 구두. 진짜 다시 생각해봐도 이상해서 뒤를 돌아봤더니 짙은 안개와 어둠만 보일 뿐 아무도 없었다. 또각거리던 구두 소리도 언제부턴가 사라졌었다. 그냥 내가 잘못 본 건가? 아니면 그년이 나를 이상한 새끼로 보고 후딱 집으로 튀어들어갔나? 생각하고 다시 내 갈 길 걸어갔는데 갑자기 등 뒤 멀리서 또각또각거리는 구두 소리가 다시 들리기 시작했다. 다시 뒤를 돌아보면 시선... 아니 이상한 새끼 취급받을 것 같고 그냥 무시하고 편의점으로 향했다. 구두 소리가 소름 끼치게 점점 나하고 가까워지는 게 느껴졌고 소리가 가까워질수록 점점 쫄리기 시작했다. 속마음으로 남자 새끼가 누가 쫓아온다고 쫄기는 하고 마인드 컨트롤하면서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연병을 떨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그년이 내 등 뒤를 바싹 붙어서 내 걸음걸이에 맞춰서 따라 걷기 시작했다. 너무 소름 끼치고 무서워서 참다 못해 에이씨 하면서 백스핀 블로 갈궜는데 아무도 없었다. 백스핀 블로가 뭐야? 순간 뭐지? 이제 그건 제 잔상입니다만
아, 뒤돌면서 엘보로 찍는 거예요? 내 바로 등 뒤에서 또각또각 소리가 다시 들리기 시작했다. 그렇다. 그년이 내 백스핀 엘보를 위빙으로 피하고 백 포지션을 잡은 다음 내 바로 뒤에서 제자리 걸음을 걷는 것이었다. 다시 한번 백스핀 엘보를 갈겼는데 상황은 마찬가지. 순간 너무 무서워서 전속력으로 빤스런했는데 그 소리는 내 발걸음에 맞춰 계속 들렸다. 또각또각또각또각또각또각또각. 아, 꿈에서 그랬다고? 조금 무서운 이야기. 평소 본인은 귀신의 존재에 대해 강력하게 긍정하는 편이래요. 물론 살면서 귀신 비슷한 걸 봤다거나 꿈에서 뭐가 나왔다던가 하는 흔한 상황들은 단 한 번도 겪어본 적 깜짝아! 깜짝아. 단도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귀신을 생각하면 뒤통수가 저릿저릿하게 무서우면서도 갑작스럽게 만났을 때 당황하지 않도록 준비를 하니 귀신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는데. 예를 들어 야심한 밤에 가로등이 단 하나 켜진 골목을 걸을 때면 귀신이 나올 만한 장소를 예측하거나 어디선가 나왔을 때 가장 빠르게 도망칠 루트를 미리 봐두는 느낌. 반대로 말하면 귀신이 나오지 않을 법한 상황에선 완전한 무방비 상태로 방심하는 편. 방심한다기보다는 아예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느낌? 운 좋게도 6교시를 하는 수요일, 더운 여름, PC방에 가기엔 돈이 없었기에 아쉬운 마음을 뒤로한 채 집으로 돌아갔음. 여름이라 당연히 해는 쨍했고 집안은 찌는 듯 더웠기 때문에 선풍기를 대충 틀어놓고 낮잠을 잤음. 부모님은 맞벌이를 하시게 출근을 하셨고 하나 있는 동생 또한 오늘은 늦게 들어오는 날이라 집에는 아무도 없는 상황. 게다가 아직 바깥은 밝았기에 불을 킨 곳 하나 없었음. 그렇게 낮잠을 즐기던 와중 문득 잠에서 깼고 소름 돋는 사실을 마주하게 됨. 시간이 늦어 온 집안은 깜깜하고 어찌된 일인지 부모님은 돌아오지 않은 상태. 게다가 자는 동안 땀을 근데 이거 원래 이거 국룰임. 집 와가지고 아무도 없을 때 낮잠 자잖아? 일어나면 땀 존나 나있고 진짜 땀 개뻘뻘 나있고 주변 개 어두워져 있고 이거 국룰이에요. 이거 진짜 국룰이야. 당연히 또 이는 작고 소중한 내게 너무나도 찝찝하고 고통스러운 일이었고 옷을 갈아입기 위해 침대에서 일어났음. 아니, 일어나려 했음. 하지만 아무리 애를 써도 몸이 움직이질 않았음. 나는 무척이나 당황했지만 평소에 나무위키에서나 보던 가위 눌린 상황이라는 걸 명석한 두뇌와 냉정한 상황 판단으로 그러나 대충 읽은 위키의 내용으로는 가위에서 탈출하는 법은 기억나지 않았고 살면서 처음 이러한 상황이 내게 일어난 것에 대한 기쁨과 설렘이 더 컸기 때문에 굳이 가위에서 벗어나고 싶진 않았음. 오히려 쿨 뷰티 처녀 귀신이 언제쯤 나타나 조금의 시간이 흘렀을까? 아니나 다를까 뭔가 바시락거리는 소리가 어디선가 들리는 거임. 그러다가 사박사박하고 뭔가가 끌리는 소리가 점점 내게 가까워졌음. 어느덧 소리는 아주 가까워졌고 생애 첫 귀신을 영접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누나를 뒤룩대룩 굴렸음. 이런 노력이 무색하게도 주변엔 아무도 없는 거임. 물론 시야에 사각은 존재했고 아니나 다를까 거기에서 처음 보는 기괴한 얼굴이 내 시야를 덮었음. 새하얗고 맨들맨들한 얼굴에 눈, 코, 입이 없는 느낌의 얼굴. 처음 보는 귀신에 나는 너무나 흥분했지만 가슴 한켠으로는 약간의 두려움이 존재했음. 나는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고 귀신이 나에게 무슨 짓을 할지 모르기 때문이었음. 그러던 와중 나는 귀신이 손에 칼을 들고 있는 걸 발견함. 너무 당황한 나머지 막 이런 소리를 내면서 가위에서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 쳤음. 갑작스러운 상황에 나는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했고 단지 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했음. 귀신이 끄끼힛 이런 소리를 내면서 칼을 든 손을 벌벌 떴는데 진짜 존나게 무서운 거임. 귀신의 칼이 움직여 어느덧 나의 목으로 가까워지려고 할 때 나는 간신히 손끝을 움직일 수 있었음. 몸의 움직임을 인식하는 순간 칼을 든 손을 입을 쥔 주먹으로 쳐냈음. 그리고 젖먹던 힘을 다해서 이 씨발 새끼야! 하면서 귀신을 마구 때렸음. 귀신이 당했는지 잠시만 쳐맞으면서도 뭐라고 막 소리를 지르긴 했는데 귀에 들리진 않았음. 약간 물에 잠수한 것처럼 먹먹한 느낌? 알고 보니 강도의 탈을 쓴 귀신은 동생이었던 거임? 동생은 얻어받는 게 억울했는지 엉엉 울기 시작했고 나는 그제서야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생은 예정보다 일찍 돌아왔고 자고 있던 날을 보자 수요일마다 열리던 아파트 장터에서 가면과 장난감 칼을 사와 시커먼 옷을 입고 왜 이래? 왜 이렇게 카메라 보고 왜 이렇게 원래였다면 아이쿠야 깜짝이야 우하하 하면서 끝났을 동생의 건방진 계획이 생일 처음 눌린 가위와 콜라보를 이루며 이런 비극을 초래하게 된 것. 내 주먹이 손주먹인 건지 동생이 어디선가 철개를 기금지 다행히도 타박상은 많았으나 골절이나 내상 등 크게 다친 곳은 없어 보였고 아 그래 다행이네. 아니 귀신 썰은 아니었네. 자 가보겠습니다. 무서운 썰은 아닌 것 같고 저 혼자 가끔 소름 돋는 사연. 그냥 방송 보다가 문득 생각이 나서 적어봅니다. 나는 초등학교 저학년, 평소 꿈을 잘 꾸지 않고 통잠을 자던 저는 어느 날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꿈도 매번 롤러스케이트를 타고 범인 잡으러 다니는 TV 프로그램을 촬영하는 등의 개연성 없는 말도 안 되는 꿈만 꿨었는데 그때는 조금 달랐습니다. 제가 웬 장례식장에 와 있더군요. 근데 특이하게 주방에서 고기라도 굽는지 어릴 적 담배 연기 자욱한 PC방처럼 웬 연기가 자욱했었습니다. 전문객 모두 동창회라도 온 듯이 왁자지껄 웃고 떠드는 분위기였죠. 그리고 제일 이상한 점은 조문객을 받고 영정사진이 있어야 할 빈소엔 아무것도 없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더라고요. 마치 원래 없는 공간인 것처럼. 그렇게 장례식을 돌아보는데 점점 연기가 자욱해지며 숨쉬기가 조금 불편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쓰레기 같은 걸 태울 때 나는 매캐한 냄새와 함께 흰 연기가 장례식장 안에 뭉게뭉게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기침이 나고 기침을 하는 순간 모두가 멈춰서 일제히 무표정으로 한 명도 빠짐없이 저를 노려봤습니다. 너무 크게 기침한 거 아니야? 그렇게 웃고 떠들고 시끄러웠던 사람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연기는 더욱 자욱해져서 하얗게 눈앞을 가려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숨은 더욱 가빠져서 숨을 못 쉴 정도가 되었고 귀에서는 TV에서 방송 조정하는 그 삐 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정신이 들었을 때 저는 아버지 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송 중이었고 급성 천식 발작으로 인해 그대로 3일 동안 입원했습니다. 좀 무서운데? 사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선천성 천식을 알았습니다. 다행히 지금은 커가면서 증상이 호전되더니 성인이 되고선 그냥 잘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릴 적엔 병원용 네뷸라이저도 집에 상비해두고 자주 사용하며 천식 발작이 너무 심해 병원 입원도 3번을 했을 정도로 심한 천식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천식 발작이 심하게 찾아왔다는데 저희 가족은 다 같이 한 방에서 잤기 때문에 부모님이 제 상태를 발견하고 신속하게 병원에 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끔 그때 생각이 나면 혹시나 꿈속의 그 장례식장은 제 장례식장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거 뭔가 그런 것 같아. 맞는 말 같아. 왜냐면 빈소에 아무것도 없었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빈소에 아무도 없었는데 이제 기침을 하니까 다 때려봤다는 게 아직 안 죽었네 막 이런 느낌으로 쳐다본 거 아니야? 그니까 노려본 거였네 드드. 기침이 아직 살아있다는 그런 저때 이후로 악몽 꾼 적이 손에 꼽을 정도로 없다고요? 야 근데 진짜 무섭다 이것도. 아직 뭐야 죽은 거 아니었어? 약간 이런 느낌으로 때려본 거 아니야? 군대에서 비오는 날 단체로 헛것 본썰. 내 인생에 공포썰 없는 줄 알았는데 군대 썰 얘기 들으니까 번뜩 기억나는 게 있어서 급하게 써보. 시작하기 전 알아둬야 할 정보. 포병 독립부대라 근처에 부대나 민가가 아무것도 없음. 부대 전체가 밤에 어두운 편. 부대가 인원수에 비해 너무 넓었어. 2016년 7월 철원. 철원이 추운 곳으로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여름에는 진짜 존나게 덥고 겨울에는 존나 추운 저주받은 곳이 철원입니다. 하지만 7월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날은 유난히 비도 많이 오고 쌀쌀한 날이었어. 이 이야기는 홍붕이가 당직 부사관을 할 때의 썰임. 기상청에서 예전 날씨를 볼 수 있어서 찾아봤는데 아마 5일이었던 것 같음. 다른 날에 비해 유난히 기온이 낮았었고 그러네.
위에 표시된 강수량이 밤에 집중적으로 와서 비가 엄청나게 왔던 날이었음. 우리 부대는 당시 2톤반 차량 배터리에 물만 들어가면 방전되는 1970년대 개똥차를 보유 중인 부대라 운전병이었던 홍붕이는 갑작스럽게 내리는 폭우 때문에 배터리 부분에 얇은 방수포라도 얹어 놓으려고 졸고 있던 당직 사관에게 얘기하고 혼자 수송부로 향함. 독립부대라 나사 빠져서 전우조 같은 것도 없대. 위 약도를 보면 수송부를 가려면 위병소를 필히 지나야 함. 여기를 이렇게 갈 수가 없구나. 지나가서. 갑작스레 내린 폭우라 위병소 근무자들 판초 우유도 챙겨줄 겸 다가갔는데 위병소 근무자들이 호들갑 떨면서 땡땡땡 상병님 혹시 대연병장에 저 흰색 형체 보이십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임. 뭔 개 쌉소리를 하는 건가 하면서 대연병장을 쳐다봤는데 정말 수송부와 대연병장 사이에 흰색 아디다스 옷을 입은 여자 비스무리한 형체가 보이는 거임. 비가 엄청 오는데 하얀색 옷과 풀어 헤친 머리만 보였음. 진짜 그대로 5초간 얼어붙었다가 위병소 전화기로 달려가서 초소로 연락을 시도함. 통신보안, 야 초소 지금 연병장에 흰색 옷 입은 여자 보이냐? 여자인지는 모르겠는데 흰색 뭔가는 희미하게 보입니다. 야간 투시경으로 비추면 보이냐? 한번 봐봐. 야간 투시경으로 보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씨발. 알았다. 우리 부대가 최전방에 가까운 부대라 야간 투시경 성능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안 보인다는 말에 진짜 단추를 뭐에 홀렸나 생각해서 개쫄보 홍붕이는 혼자 확인하진 못하겠어서 호다닥 행정반으로 되돌아가 당직 사관에게 상황을 보고하고 졸고 있던 당직 사관을 끌고 나와 밖에 데려왔는데 처음엔 막사에서 안 보였던 하얀색 여자 형태가 이제 막사에서도 보이는 거임. 당직 사관하고 홍붕이네 둘 다 뻥져서 진짜 5초간 정지했다가 야 가서 번개조 애들 깨워. 샤우팅을 듣고 깜짝 놀란 홍붕이는 급하게 번개조를 막사 저녁 방송으로 불렀음. 번개조 출동, 번개조 출동. 장정 8명 정도가 빠따로 무장한 채로 대연병장으로 출동함. 근데 진짜 소름 돋는 건 번개조 전부 대연병장에 있는 하얀색 여자 형태를 인지하고 그쪽으로 엉키에! 고만 지르며 달려갔는데 막상 가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임. 근무자들까지 합치면 도합 10명이 넘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전부 홀렸다는 게 말이 돼? 출동한 사람들 모두 멘탈 터져서 그 자리에 비를 맞으면서 3분간 아무 말 없이 두리번거렸음. 그리고 누구 하나 복귀하라고 얘기도 안 했는데 전부 다 막사 쪽으로 도망치듯 뛰어옴. 더 소름 돋는 건 다시 돌아오면서 그쪽을 다 쳐다봤을 때는 하얀색 여자 형태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CCTV는 연병장 쪽을 비추지도 않아서 확인도 힘들고 그날 밤에 깨 있었던 사람들만 종종 얘기하던 귀신설. 진짜 공포는 저희 때문에 배터리에 방수포 씌우는 거 까먹어서 배터리 방전남. 다음날 점검 나온 수송관한테 차 관리 안 한다고 욕 존나 먹어. 야 아니 무섭다. 아니 근데 옹기에! 이러면서 달려갔다는 게 존나 웃기네. 읽어보겠습니다. 루시드 드림. 루시드 드림이 님들 뭔지 아시나요? 루시드 드림이 꿈인데 자기가 꿈인 거를 이렇게 딱 자각을 하는 거야. 자기가 지금 꿈을 꾸고 있다는 걸. 그래서 그 옛날에 좀 유행했던 건데 루시드 드림이. 그래서 막 있었어. 손가락을 이게 꿈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이 손가락을 이렇게 뒤로 째꼈을 때 원래 평소였으면 이게 안 닿잖아요. 근데 여기 째꼈을 때 손등에 닿으면 꿈이다. 이런 거 있었어. 보겠습니다. 저는 꽤나 무서운 꿈을 자주 꾸는 편입니다. 어릴 적부터 그랬는데 요즘 군인이라 그런가 더 자주 그런 것 같습니다. 귀신은 절대 안 믿고 꿈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 약간 테일즈러나 문어대왕 느낌으로 피해하는 몬스터 정도로 인식하는 편이라 무서운 꿈에 큰 저항은 없었습니다. 보통 귀신이 따라온다거나 피에로가 따라오는 꿈을 꾸는데 보통 패링이나 슬라이딩으로 피하는 꿈이라 꽤 재밌습니다. 가끔은 기믹 수행으로 퇴치를 하기도 합니다. 가장 자주 꾸는 꿈은 엘리베이터에서 층수 버튼을 누르면 그 층이 아니라 다른 층에 도착하고
그렇게 몇 번이고 실패하다가 엘리베이터가 떨어지거나 기계 한 층에서 내리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꿈을 초등학교 1학년 때쯤부터 꾸기 시작해서 22살인 지금까지 꾸고 있으니 너무나도 기억에서 잊혀지지가 않는 꿈입니다. 어릴 적엔 엄마 나 무서워라고 했지만 이젠 홍시야 나 무서웠어 라고 하는 훌륭한 어른이 되었습니다. 아무튼 이 꿈 이후로 엘리베이터에서 시작하는 꿈은 무조건 악몽으로 연결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한두 번이지 14년째 같은 레파토리니까 나도 이제 슬슬 눈치를 채곤 합니다. 그래서 이 꿈은 루시드 드림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은데 얼마 전 군대 일과 시간에 짱 박혀서 낮잠을 자던 도중 똑같은 꿈을 꾸었는데 바로 알아차린 겁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비상 버튼 누르고 야 꿈이잖아 이거 내보내줘 라고 했는데 누르지도 않았는데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움직이고 처음으로 1층에 내렸습니다. 이때까지 10층, 75층, 36층 이런 층에서만 내렸었는데 1층은 정말 난생 처음 보는 숫자고 이때까지 눌러본 적은 많지만 단 한 번도 내려본 적 없는 층이기에 역시 루시드 드림은 다르네 라고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내리자마자 진짜 난생 처음 보는 얼굴들이 수도 없이 빽빽하게 지평선까지 이어져서 다 내 얼굴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꿈인 거 아는데도 너무 무서워서 바로 다 없어지는 상상을 하는데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수많은 시선들이 꽂히는 걸 느끼며 엘리베이터 구석에서 바들바들 떨면서 꿈에서 깨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중 제일 앞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나를 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얼굴을 뚫어져라 보면서 말을 걸었습니다. 이게 꿈이면 어쩔 건데 너 지금 아무것도 못하잖아. 이 말을 듣고 개소름 돋아서 바로 깼는데 그 이후로 꿈이고 깨달아도 아무 말도 행동도 안 하고 바로 깨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무섭다. 그래 원래 약간 꿈에서 내가 꿈인 거 알아차려도 그걸 입 밖으로 내뱉으면 안 돼. 또 무섭다. 자 다음 이야기. 학교쌤이 대학생 때 겪은 이야기. 학교 선생님이 옛날에 과외할 때 가르쳤던 학생이 지방에서 살다가 서울로 왔다고 함. 얘가 워낙 엄청 조용하고 조심스러워서 평소에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수업할 때 한마디씩 하는 애라고 했어. 얘가 지방 멀리 살던 앤데 거기 살면 신내림을 받아야 해서 서울로 올라온 애래.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선생님이 맥날 걔네 집으로 가는 골목이 있었는데 갑자기 그 학생한테 전화와서 받으니까 글쎄 얘가 선생님 당분간은 그 골목으로 오지 마세요 라고 전화가 왔다길래 깨름칙해서 다른 곳으로 돌아갔는데 며칠 뒤에 그 골목에서 살인사건이 났다고. 야 무섭다. 근데 이런 거 좀 신기하지 않아? 미래 예지? 진짜 이런 게 진짜 실제로 있나? 나 음식물 쓰레기 버리러 나가야 되는데 어떡하냐 책임져라 진짜. 스스야 당분간은 그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곳으로 가지마.